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다고 꽃 같이 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프리랜서가 되더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신경 쓰네. 아니, 그래야 좀 팔리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자,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수도권 지역 한번 최근에 여론조사 가지고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발표가 됐죠, MBN이? 네. 5월 2일, 3일 날 조사해서 5월 4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오세훈 52.6, 송영길 38.6.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지사 가상 대결은 여기 이제 강용석 네. 무소속 후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RS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5%를 넘기는 조사가 있죠. 지방선거는 ARS 조사의 적중률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투표율이 대선만큼 높지가 않아서. 5%가 굉장히 중요하죠. TV 토론의 참여 조건이 되니까.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9%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 바뀌죠. 물론 그 전에 김은혜 후보가 또 앞서 있는 조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는 끝까지 엎치락뒤치 시작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강용석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그렇죠. 또 구도는 달라져요. 네. 네, 달라지고. 진짜 근소한 표차로 결정될 수도 있어서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네. 빅턴 매치예요. 그렇죠. 전직 시장이었죠. 유정복 시장도. 46대 39.5로 6.5%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오차범위 아니네요. 또 여기서는 이정미 전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예요. 근데 단일화는 없을 거거든요. 단일화 안 됩니다. 예. 네. 이 구조가 계속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선거에서 변수는 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 있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과연 누가 출마하는지도 인천시장 선거 전체에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를 2%포인트 정도 이겼습니다. 나가야 한다,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의견들이 많은데 당이 이재명 고문에게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재명 고문이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재명 고문이 노를 하면 그것도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당이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이재명 고문이 그렇다면 내가 뛸 의미가 있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그 판단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왔던 핵심 의원들도 생각들이 약간 나뉘나 봐요. 출마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 대선 연장전이 되는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마케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진영 간의 대결, 정치적 대결의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다스베이다에 나오면 출마하시는 거고. 다스베이다 다음 주에 출연진이 많아서 나올 수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네. 시간 늘리면 돼요, 우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플러스 소위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6개는 확실 우세예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근의 여론조사상 상대적 우세를 보여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 대전, 그리고 인천, 충북 대략 그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확실 우세는 광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제주, 세종, 충남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죠. 그리고 박빙이 경기도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를 이기면 충남 쪽도 좀 괜찮아요. 원래 경기도의 흐름이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강원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마무리 먼저 하자면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했던 것이고 대선에서도 이겼던 지역이고 박빙인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당선자가 보낸 자객이 온 지역이기도 하고
당선자가 계속 유세를 하고 있어. 여기를 꼭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이기면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선언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상징적인 지역이고 인접한 충청도, 인천 다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 나오시죠? 오늘 또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참교육. 네. 상대적 열세 지역인 강원도, 충북, 대전, 그렇죠. 대전까지 인천까지 이렇게 네 군데죠? 좀 디테일을 들어가 보자면 요 상대적 열세 지역 중에 강원하고 충북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이사 간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하는 바꿔기가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광재 도지사가 당선될 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 타 지역에서. 그 특징이 그래요. 강원도 사람인데 내가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수도권에 와 있는 양반들이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 전화 바꿔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결국은 인물론으로 결론이 난다. 왜냐하면 어떤 중앙정부가 들었더라도 강원도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공장에 이광재 후보 나온 걸 들었는데 역시 그 아이디어가 진짜 번뜩번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전화 바꿔기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동네고 충북도 유사한 경향이 있어요. 지금 미디어는 정권은 프로파간다는 다 장악했잖아. 전화를 장악하지 못했어. 지방선거는 어차피 투표율이 떨어져요. 전화 바꿔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인재 접지역은 다 동기화되거든요. 동기화되는 힘을 이재명 지사가 끌고 와야 되지.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충남이 양승준 지사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세종도 약간 우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남이 선전하고 세종이 버텨주면 대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인접 동네. 그리고 충북은 김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내려가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항을에 출마를 하신다면 너무 지원 유세 많이 다니시기도 좀 그렇지. 고민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지역구에 묶이면 다른 지역 지원 유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명한 사례가 오세훈이죠. 네, 종로에서 있었죠. 종로에서 한 15% 지지율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지역 유세 다녔다고요. 똑 떨어졌잖아. 근데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후보에 비해서 엄청 앞서 있었거든요. 15% 20% 앞섰어요. 너무 기고만장해서 막 다닌 거야. 다른 동네 막 유세. 동네 사람들은 기고만장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동네 출마해놓고 딴 데 가서 유세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감 후보는 막상 기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어요. 진짜 이름만 있어, 이름만. 지방선거 해본 지 얼마 안 된 개딸들이 있을 수 있어. 정당 표시가 안 돼. 기호도 없고 그냥 사람 이름만 달랑 있어. 사람 이름에 밑에 있는데 이름도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별로 뺑뺑이에요. 어떤 후보가 1번에 있다가 다른 구에서는 번호로 외울 수도 번호가 없어. 끝에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외워야 돼. 문제는 경기도야. 경기도가 지금 단일화가 안 됐어요. 1차 단일화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2차 단일화 할 시간이 사실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압살해왔거든요. 보수는 항상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애초에 보수의 구상은 이랬어요. 걔네가 다수당일 때가 맞는 거예요. 이 룰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후보를 많이 깔아놓으면 그중에 한 명은 걸릴 거다. 그쪽은 그런 전략을 나왔고 진보 진영은 단일화 전략으로 나왔어. 단일화 시켜서 이름을 외우게 만들었고 저쪽에는 확률을 걸었다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된 후보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냥 기다려요. 달라지면 집니다. 그것은 그 교육감 선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 앞으로 주의할 게 갑자기 튀는 여론조사가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본 그 방식이 나올 그래서 대단히 높다고 그랬는데 그 전주에 네. 가상 3자 대결의 피아넬 조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50, 34, 네. 8.7. 그런데 네. 한 주 후에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서 나온 거예요. 강용석만 비슷하네요. 갑자기 역전돼 버렸어. 네. 일주일 사이에. 경기도는 더더욱이나 권역별로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튈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 조사는 다른 거 믿지 말고 박시영이 나와서 설명할 때 들어요. 네. 그 정도요? 너무 튀네, 튀더라도.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비판이 커뮤니티에 많습니다. 엠번방 사건
추적해서 심판받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었고, 지난 대선에서 여성 커뮤니티가 이재명 후보로 돌아서는데도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죠. 그런 후에 현실 정치 영역으로 이제 바로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탄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그런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점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박지원 위원장은 출발이 사회적인 휘슬블로어예요. 어떤 사회악이나 비리를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폭로하는 역할.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도 그렇게 설정한 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물론 호각을 너무 일찍 꺼내거나 호각을 불 사안이 아닌데 불거나 하는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박 위원장도 정치가 호각 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 시간 내에 꼭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